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0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요사이 주목할 만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우파를 지지해달라고 주장했다가 엉뚱하게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줄여서 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 재판장 허선아는 오늘 전 목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가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오늘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목사는 이 집회에서 자유우파는 황교안 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우파 다른 정당과 통합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정당 이름도 미래통합당으로 바뀌고 했고 더구나 전광훈 목사는 나중에는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고 별도로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인 정치적 소신의 발언이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판사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때 변호인단이 이것은 완전히 법을 왜곡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이 영장 발부한 판사는 고발 대상이다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로 얼토당토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석방되었다가 그 다음 또 왜 구속이 되었느냐 하면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하는 일종의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구속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데 이 부분도 지금 무죄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무죄 선고의 취지 법리는 언론 보도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것도 나오면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 의견 표명이다. 이건 사실적시라고 보기 힘들다. 대통령이 독재자다. 간첩 같다. 공산주의자 같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이 그것까지 명예훼손으로 잡아 넣으면은 비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말살되는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미국 수정헌법 1조입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많이 여기저기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을 규제하는 법 자체를 만들 수 없다라고 미국은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까지 더구나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이 권리고 의무인데 이것까지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느냐. 더구나 대통령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소 사실과 다르고 과격하더라도 더 비판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된다 하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소하고 정광훈 목사를 구속하고 한 것 자체가 이것은 법이 권력 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참 법률 기술자들의 무도한 행위죠. 무도한 행위인데 다행히 이 1심 법원이 아주 정상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정상적인 판결하는 게 그게 용기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선고는 이렇게 나왔고 검찰은 어떻게 구형을 했느냐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6개월 합쳐서 2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이분이 구속된 것은 이것도 또한 정치적인 판단이었죠. 즉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정광훈 목사가 참석했다는 겁니다.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요 동합면세점에서 있었던, 그러나 당시 동합면세점에서 있었던 집회는 그게 합법 집회였어요.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하니까 광화문 집회는 허용했습니다. 허용한 그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공교롭게도 광화문 집회에 당시에 수만 명이 폭우 속에서도 참석을 해 놓으니까 이 정권이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이다. 그래서 그 상징적 인물인 정광훈 목사를 다시 재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던 것인데 이제 한 4개월쯤 지나니까 다 맨정신으로 돌아갔는지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요사이 제가 추천드리는 좋은 유튜브 중에 하나가 윤순봉의 서재라고 있습니다. 윤순봉 씨는 메르스 사태 때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당시에 삼성의료원 사장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유명한 엘리트 CEO인데 이분이 최근 영국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8월 코로나 확산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날짜별로 딱 계산을 하니까 8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폭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그 한 달 전 사이에 있었던 이 문재인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정책, 즉 여행을 그리고 바캉스를 공연 관람을 아주 지원하고 쿠폰까지 나눠주었던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접촉이 늘어난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게 8월 11일에서 13일부터 환자 폭증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마치 범죄자로 몰고 살인자로 몰고 방역을 방해하는 테러범으로 보는 이런 흉악무도한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여기 뒤집어 씌우고 방역 실패를 광화문 집회에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언론이 가세를 하고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가지고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검사 받으라고 하고 검사 받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하고 이런 마녀 사냥을 했던 그 상징적인 인물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동부 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거는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이것과는 류를 달리하는 이건 완전한 국가에 의한 야만적 행동입니다. 몇십조를 뿌리면서 낭비적 지금 복지라고 할 거예요. 낭비적
예산 쓰는 게 조 단위, 10조 단위로 올라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재소자에게 이 자유가 없는, 자기를 방어할 자유가 없는 재소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현재로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다가, 문재인은 정광훈 탓하다가, 추미애는 윤석열 몰아내는데 혼을 빼고 있다가 이 지경을 맞았습니다. 사실은 추미애 씨를, 정광훈을 구속시켰던 그 검찰이라면은 충분히 그 법리로 추미애를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2019년 10월 3일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최대 군중이 10월 3일 광화문 광장과 그 일대에 모여가지고 그때 실인원이 50만 명이었습니다. 조국 사퇴를 부르짖었던 그 함성은 그 참석했던 사람들의 뇌리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시위를 주도했던 정광훈 목사가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까 요새 침체된 우파 진영의 활기가 돋아날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되니까요. 그나마 이런 판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이 법치 파괴 시도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이 구축한 이 자유민주주의의 문명의 반격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